민족 대명절 추석, 이제 정말 머지않았죠. 추석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며 덕담을 나누곤 하는데요. 어째 올해는 유독 이 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의료대란, 특히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죠. 절대 아프면 안 된다, 지금은 아프지 않기만을 기도해야 할 때다 등등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들은 도대체 왜 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을까? 오늘은 이 의료대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의료대란은 왜 일어났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병원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부터 이해해야 하죠. 1977년 정부는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며 보험 수가를 통제했습니다. 보험 수가를 거의 반값으로 깎아놓고 그것도 모자라 비용은 한 달 뒤에 건수별로 정산해줬죠. 아무래도 당시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못 살았고 보험 환자도 그리 많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후 인건비를 비롯해 진료 원가는 계속 늘어남에도 보험 수가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죠. 그동안 국가는 보험 수가 외에도 진료외 영리활동 금지, 진료 거부 금지, 요양기관 강제 지정, 강제 심사, 형사처벌 등 수많은 족쇄를 채웠습니다. 쌓여가는 적자에 동네 의원과 중소병원은 속수무책 쓰러져요. 유일하게 대형병원만이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았죠. 대형 병원의 생존 전략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돈이 되는 과에 집중하자. 대표적으로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있어요. 이 둘은 재건 성형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의료보험 처리가 되지 않죠. 두 번째,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하자. 전공의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의사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노동 강도는 가히 살인적이에요. 전문의 월급의 절반 수준을 받으면서 주당 평균 77시간 이상을 일하죠. 업무도 수술 보조, 응급실 운영, 당직 근무 등 정말 다양하게 맡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공의를 갈아서 병원을 운영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덕분에 빅5의 경우 전공의 비율이 무려 34에서 46%에 달했죠. 이는 미국 그리고 일본과 비교했을 때 정말 압도적 수치입니다. 그러니 전문의도 아니고 그것도 의사 중 가장 경력이 짧은 전공의 10,000명이 떠났다고 이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렇다면 전공의는 왜 떠났을까요? 2024년 2월 정부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총 4가지 핵심 정책으로 현재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중 첫 번째 의료 인력 확충이 그들의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5,000명이 부족해질 거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당장 2025년부터 의대를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혔어요. 의사가 15,000명이 부족하다라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문 밖으로 나서면 보이는 게 병원이니까요. 이는 통계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죠.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총 병원 병상수와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최근 1년에 365번 넘게 병원을 찾은 사람만 2,260명이라는 기사도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부족하다는 걸까요? 그건 바로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입니다. 필수 의료, 벌써 단어 자체에 모순이 있죠. 모든 의료 분야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니까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면서 동시에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를 필수 의료과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산부인과 등이 있죠. 그렇다면 필수 의료과는 왜 기피 대상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대형 병원의 생존 전략에서 살펴봤습니다. 필수 의료과는 돈이 되지 않는다. 발단 단계에서부터 굴러온 문제가 결국 골마 터져 나온 거죠. 추가로 필수 의료과의 수술 난이도는 하나같이 높아요. 자칫 환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의료소송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짊어져야 하죠. 그러나 잘잘못을 떠나 송사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벌써 의사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아무리 사명감이 투철한 의사일지라도 민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면 직업적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필수 의료과를 기피하고 병원에는 수술할 의사가 없어지며 응급실 뺑뺑이처럼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의 몫이 되었죠. 지방의료는 지방소멸과 맥이 닿아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죠. 그 결과로 수도권 인구 쏠림이 일어나 지방의료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지방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병원은 그대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국내 의료 공급 체계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90%가 넘죠. 민간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장성입니다. 인구 감소는 시장성을 하락시키고 기존 의료기관들은 버티지 못할 것이며 결국 의료 인프라가 나빠져요. 그리고 악화된 의료 인프라는 인구 유출을 부추기겠죠. 즉, 지방의료는 지방 소멸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인 겁니다. 의사들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것을 훨씬 선호해요. 지방으로 가면 연봉을 더 준다고 해도 더 적은 의료진으로 진료에서 응급 업무까지 과도한 업무를 떠맡게 되니 더더욱 가기 싫어하죠. 이에 정부는 더 많은 의사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의 말대로 의사수를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정부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반복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며 이를 통해 1만 명을 추정했다고 전했죠. 나머지 5천 명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직접 따로 조사해보니 취약지구의 의사수를 전국 평균 의사수로 확보하려면 그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3개의 논문을 제시했죠. 하지만 이는 전부 근거 부족으로 판명나요.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가 쓴 논문의 경우 제목부터 잘못되었죠. 의사인력 과연 부족한가? 게다가 본인이 직접 인터뷰에서 해명까지 했죠. 복지부가 나에게 묻지 않았고 논문의 앞부분만 인용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부족한 부분은 지방과 필수 의료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을 것. 지금 의료 시스템에서 의사를 늘리면 수도권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만 더 증가할 것.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 문제의 대부분은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다시 말해 의사 수만 늘리는 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KDI의 논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KDI는 2030년도까지 의대 정원을 매년 5%씩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죠. 어디에도 2,000명이라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논문은 어떨까요? 이 논문은 나름 활용해볼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논문의 결론에 2035년에는 전체적으로 25,3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거든요. 단 2019년 기준 의사 1인당 업무량 수준이 유지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2019년과 2024년 벌써 5년이나 흘렀죠. 정부는 그동안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는 논문을 작성한 신영석 박사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의사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죠.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신화를 시켰을 때는 어떤 결론이 도출될까요? 이에 대해 이상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은 이렇게 밝혔죠. 의료기술의 발전을 반영시켰더니 오히려 의사가 초과되는 결론에 도달한다.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하다 보면 의사 효율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가정에 넣으면 의사 인력은 오히려 과잉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또 다른 근거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다른 OECD 국가의 평균 의사 수에 비해 덕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021년 기준 OECD 평균 의사 수는 1000명당 3.7명입니다. 우리나라는 2.6명으로 최하위인 멕시코 다음으로 적어요. 이마저도 한의사를 포함한 수치죠. 한의사를 제외하면 2.2명으로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의 경우 외래 진료 시간이 평균 5분에 불과해요. 상황이 이런데 전국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3,058명으로 동결돼 있죠.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병원에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의사 부족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여태 전공의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면서요. 이 역시 정부는 의사가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 빠른 시일 내에 의대 정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의료계는 이 부분도 반박해요. 그들은 현재 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배분의 문제라고 밝혔죠. 홍윤철 교수의 말 맞다나 의대 증원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 필수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늘리고 소송을 막아주면 저절로 의사들이 필수 의료과로 배분될 거라고 전했죠. 만약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하여도 바뀌는 건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또한 의사 수가 곧 의료 서비스의 질을 증명하는 건 아니라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의사 수가 적다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반대로 의대 정원을 늘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 정부는 나머지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통해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정책은 향후 5년간 필수 의료과에 10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낙수 효과를 불러 필수 의료 지원자가 늘어날 거라 전망했죠. 하지만 의료계는 이마저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에 2조 원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낙수 효과 또한 미미할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 정책도 실효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거라 평가했죠. 벌써 7개월이 지났죠. 이제 더는 정부와 의료계 둘 중 누가 이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는 순간부터 이들의 모든 당위성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의료 발전을 위한 성장통,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 무슨 이유가 되었든 양쪽 모두 유가족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마저 죽어가고 있죠. 이미 이 사태를 만든 그들 전부 공동정범입니다. 현재 여야 의정 협의체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작 의료계는 미온적이죠. 솔직히 뒤늦게 부산 떠는 행태가 못 믿어올 겁니다. 막상 테이블에 나왔는데 또다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사람이 죽는 건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의료계는 국회의원이 국회를 놔두고 장외투쟁을 벌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항상 백기투항 엔딩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